201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잔인하게 분해된 시신이 페인트통에 유기된 채 발견된 것인데요. 피해자가 15살 밖에 되지 않은 평범한 학생이었고 피의자도 그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사건입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플로리다주 시스 잭슨 사건입니다. 1996년 1월 시스 잭슨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벨레뷰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15살 잭슨은 격투기 선수를 꿈꾸는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여느 10대 학생들처럼 그에게도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녀의 이름은 앰버 화이트. 둘은 너무 잘 어울려 학교에서도 유명한 커플이었다는데요. 하지만 그 관계는 아쉽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개월 만에 헤어진 그들은 헤어진 이후 서로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그들에 대한 소문의 내용은 점점 극에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다른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의 이름은 18살 마이크 바고. 어린 나이에 전과도 있고 총을 들고 다니기도 해 교내에서는 불량한 학생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잭슨과 앰버가 교제 중이던 때 앰버는 그런 바고와 가깝게 지냈는데 잭슨은 당연히 이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친구라고는 했지만 그들만의 만남은 더 잦아졌고 바람이라고 의심하던 잭슨은 참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잭슨의 의심이 맞았던 걸까요? 앰버와 바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놓고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봐도 둘이 사귀는 관계로 보였다고 합니다. 바람을 의심만 했던 잭슨은 결국 확신에 차 페이스북 피드에서 앰버를 저격하고 그 내용은 교내에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죠. 입장이 곤란해진 앰버는 이 일로 굉장히 힘들어했고 참고만 있을 수 없던 그녀는 새 남자친구 바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늘 화를 참지 못하던 불량 학생 바고는 곧바로 잭슨의 집까지 찾아가게 되고 그는 실제 총을 들고 잭슨에게 한 번만 더 까불면 죽인다며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앰버, 자신의 이복 오빠 카일에게도 사정을 하소연합니다. 원래부터 잭슨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카일은 앰버가 학교에서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참에 자신도 잭슨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시 카일은 저스틴이라는 친구와 함께 찰리라는 친구의 집에서 셋이 자취를 했는데 이들은 앰버, 바고와 평소에도 늘 무리지어 다녔다고 합니다. 잭슨을 혼내주는 것에 한마음이 통했던 그들은 잭슨을 불러보기로 합니다. 2011년 4월 17일 늦은 밤 앰버는 잭슨에게 연락합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우리 문제를 이제는 잘 풀고 싶어. 우리가 만나는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둘이 조용히 만나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당시 정말로 심각했던 그들의 사이였기에 잭슨은 연락을 받고 찝찝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앰버가 정말 좋은 의도라면 너무도 꼬여버린 이 관계를 이참에 풀 수도 있겠다 싶었던 그는 앰버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늦은 밤 아무 얘기 없이 집을 나간 잭슨. 다음 날이 되었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15살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니 어느 부모라도 기다릴 수 없을 이 상황에 잭슨의 부모님은 곧바로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도 서둘러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경찰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그와 얼마 전 헤어진 앰버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찰리와 함께 있었고 우연히 그를 봤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뒤에서 원인 모를 쿵 하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에 쫓기며 그가 도로를 따라 도망가는 중인 장면을 봤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의심스러운 정황들과 정확하지 않은 진술에 경찰은 그날 밤 같이 있던 아이들을 모두 용의자 선상에 올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순히 진실만을 말할 아이들이 아니었고 각자의 진술은 너무 달랐습니다. 화가 난 경찰은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각자의 신문이 끝난 앰버, 찰리, 카일 3명을 경찰이 없는 한 방에 두고 이를 도청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용의 선상에 오른 모든 아이들은 공범이었고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17일 밤 모여서 술을 마시던 아이들은 잭슨을 혼내줄 생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잭슨은 화해할 생각으로 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정말 혼자 왔고 잭슨과 앰버는 둘이 대화를 시작했다는데요. 구석에서 대화를 시작한 그 순간 뒤에서 카일이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고 망설임 없이 구타를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맞던 잭슨은 애써 정신을 차리고 도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바고의 총격이 시작되고 잭슨은 얼마 못 가 집 앞에서 붙잡혀 버리고 마는데요. 그들은 붙잡은 잭슨을 집 안 욕실까지 끌고 갔고 그때까지도 잭슨은 총상은 심했지만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신고만 했어도 살릴 수 있었지만 이미 바고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잔혹한 폭행을 이어갔으며 잭슨의 슬개골을 부러뜨리고 치아를 뽑는 등의 고문을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들은 시신 유기를 위해 숨이 끊어진 잭슨을 침낭에 싸서 마당으로 나간 뒤 시신을 불태웠다고 하는데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탄 시신을 분리시켜
페인트통에 옮겨 담은 이들은 근처에 물로 잠긴 채석장으로 가 유기를 마무리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잔인한 행각은 저녁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충격을 안겨줍니다. 당시만 해도 청소년 범죄가 이토록 극악무도한 경우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충격인 사건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이들은 본인들이 욕먹는 것만을 걱정하며 서로 탓하고 변명만 늘어놓았고 정작 잭슨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초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바고는 플로리다주의 최연소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공범인 앰버, 카일, 찰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같이 있던 저스틴 또한 종신형을 받았는데 체포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그 혼자 석방되고 마는데요. 희망을 가졌을 저스틴이지만 5년 뒤인 2016년 다시 열린 재판에서 저스틴은 종신형을 확정적으로 선고받으면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는 점점 강력해지고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청소년 사건의 판결과 비교해 시스 잭슨 사건의 판결을 보면 청소년 범죄임에도 그 죄의 경중만을 따져 강력한 판결이 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거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도 보다 나은 법의 개정을 통해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례가 많이 생기길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괴의원이었습니다.